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이제 1월달이 거의 끝났습니다. 요 시기쯤 되니까 겨울방학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질문도 조금 많이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을,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N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닥을 잡고 싶어서 이 질문들도 많이 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절대평가 시대에 영어를 공부를 한다라는 게 그냥 뭐 대충 어느 정도의 점수만 맞고 뭐 끝내겠다가 아니라 수시의 최저를 위해서든 혹은 뭐 의치안 같은 최상위권 학교 혹은 이제 문과의 상위권 학교를 위해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든, 뭐 어쨌든 1, 2등급 정도의 이제 그 상위 등급들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전제로 좀 깔아드릴 건 이겁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대신 짜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짜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맞는 방식들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현장에서만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2,300명이 넘어갑니다. 그 학생들 일일이 다 제가 만나면서 커리큘럼을 짜주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그 학생의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 같은 것들도 제가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커리큘럼을 누군가를 통해서 짜려고 하는 것들은 좀 습관을 좀 버리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0번 전제부터 조금 깔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조금 워딩이 세긴 하죠. 실전력, 실전 대비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퀘스트를 찍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말입니다. 2월 달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무슨 벌써부터 실전을 고민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절평이 시작되고 3년째 수능, 이제 올해 4년째인데 수능이 계속되면서 절평이 들어온 수능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공부를 좀 덜 하고 있다가 막판에 포텐을 탁 터뜨려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보신 N수생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긴장감, 수능 시험장에서의 그 환경적인 압박감, 수능 시험장에서의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을 모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잔인한 얘기지만 실전적인 대비라는 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어휘도 그렇고 구문, 좀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해석,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한 독해력.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착각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앞뒤 맥락을 통해서 추론하면 된다. 그 다음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더라도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냥 때리고 넘어가면 된다. 뭐 그 다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굳이 뭐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별로 요령이 있다. 그 다음 글에 대한 완벽한 독해를 평가원이 뭐 원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영어 언어 과목이잖아요. 그대로 제가 이걸 매칭시켜서 국어에다가 물어볼게요. 보세요. 문장의 해석이 안 되고 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독해가 안 돼요. 그럴 때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실 건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있습니다. 제가 11월 막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장 들어가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 대처 방안을 논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긴 하죠. 언제요? 막판에 실전력을 고민할 때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들이 이런 부분에서의 좀 미진한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완전함을 향해 가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무슨 2월 달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문 독해를 하면 선생님 지금 이 단어를 모른다 쳐도 글을 읽을 수 있나?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 외우시면 되잖아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 현장에서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문제 틀리라고. 아니 지문 하나를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10개를 넘어가요. 틀려주고 어떻게 맞춥니까? 대여섯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지문에 두세 개의 문장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맞추나요? 틀리세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수학에서 수학 부호를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지고 어떻게 맞추나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국어 지문을 읽는데 단락 하나가 통으로 다 이해가 안 가고 읽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맞추나요? 틀려야죠. 그걸 왜 물어보나요? 이건 질문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전력, 실전 대비 이런 환상에 젖지 마세요. 여러분 수능 때까지 적어도 마지막에 10월 달에 실전 대비 파이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휘도, 구문도, 해석도, 독해도 완전함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초반에 전제로 깔았던 1, 2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장에서의 완전함은 끝까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어차피 나는 시험장에서 완전해지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실전 대비만 할래. 이거 다른 과목에 기대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를 하시든 수학을 공부를 하시든 탐구를 공부하시든 이 시점이면 어쨌거나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는 개념이 있을지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개념들을 채우는 공부를 하시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휘, 구문, 해석, 독해 다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나 영어는요. 조금 편한 게 이 부분 있죠. 어휘와 구문 해석 이걸 합쳐서 이제 문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전체 영어에서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휘, 구문 해석만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이면요. 아무리 띨빵한짓하고 시험장에서 컨디션 안 좋아도 2등급은 나옵니다. 어휘와 구문 해석 능력이 갖춰져 있는 학생이 우리말의 센스 정도만 있다면 여기서 우리말의 센스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어려운 국어에서도 한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센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센스 있으면 영어 1등급 쉽게 나옵니다. 이게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빡세더라도 어휘와 문장 공부는 하셔야 해요. 어휘와 문장 공부는요. 근데 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 같은 강사들의 몫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제로는 효율성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 제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는 로드맵을 따라오실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실전 대비 같은 환상 가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전 대비는 환상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어휘랑 문장에 대한 똑바른 해석뿐입니다. 됐죠? 이거 무조건 명심하고 가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갈 거냐?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기가 효율성입니다. 기본기가 효율성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맞습니다. 시험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배워놓은 여러 가지 뭐 스킬들, 뭐 추론 방법들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런 단어가 시험장에서 나왔다고 쳐봅시다. 1, 2등급 정도를 노리고 공부를 해볼 만한 학생들이라면 뭐 이 단어의 뜻을 이제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여기 있는 단어의 생긴 모양 봤을 때 완전 생뚱맞다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대충 요거 뭐 느낌 아시고 요것도 아신단 말이죠.
뭐 나란한 뭐 이런 뜻, 병행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바로 답이 딱 우리말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한 단어 빈칸에서 선지로 나와 있거나 혹은 지문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에 정답의 근거 같은 걸 가리는데 등장해 있을 때 뜻을 엉뚱하게 알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요? 추론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보세요. o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한국인들한테 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unhappy. 그죠? 이것도 단어가 뭔가 나란한 게 아니고 뭔가 부정적인 이런 뉘앙스로 가. 이거 근데요. 단어 뜻 뭐예요? 이거? best, 최고이란 뜻이잖아요. 왜요, 선생님? parallel이 동사로 썼을 때 필적하다, 유사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필적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누구랑 뭐 나란히 갈 만큼 그 사람의 필적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적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필적할 만한 존재조차도 없어.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인 거죠. 됐죠? 네, 뭐 제가 캐스트에 다른 선생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메가스터디 있는 지리 선생님, 이기상 선생님 같은 분은 업계에서 unparalleled 하신 분이죠. 어차피 필적하실 만한 분도 없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unparalleled라고요. 자, 보세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best로 딱 알지 못하시면 시험장에서요. 이상한 오형 나와서 문장 꼬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기가 효율성입니다.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장에 추론하자. 불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이기상 선생님의 사례를 들면서 parallel이라는 단어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시키는 건 이해의 과정. 최후의 최후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기는 0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입니다. 어휘, 문장, 해석법, 문장 해석법.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어휘는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어휘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암기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잘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촌스럽게 들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나요? 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암기를 해주세요. 됐죠?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개만 외워도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꾸준히 10개씩 외워주시면 되니까요. 어떤 학생들은 100개도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 스케줄 기준으로 제 단어장 조정식스 보캐뷸러리 이걸로 100개의 단어를 일주일 동안 외우도록 해서 시험을 칩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좀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근데 암기하실 때 한 가지만 좀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한 단어장 끝나갔다고 다음 단어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의 단어장을 올해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겠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여러 번 보도록 하세요. 자, 뭐 이 캐스트 밑에 댓글로 달려있을 질문이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 EBS 단어장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시중 단어장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문만 괜찮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단어들은 거의 중복될 거기 때문에 뭐든 좋으니 하나 딱 정해놓고 끝까지 외우도록 합시다. 됐죠? 그리고 이제 문장 해석법인데요. 그냥 이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 도움 받으세요. 강좌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문장의 해석법을 익히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절평 영어잖아요. 이게 혼자서 계속 문장을 보면서 구조를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제 강좌 같은 경우에 괜찮은 문장편이 16강, 믿어봐 문장편이 16강이에요. 오케이? 근데 괜찮은 문장편 같은 경우는 한 강이 뭐 현장용이든 온라인용이든 스튜디오용이든 40분 내외란 말이죠. 믿어봐 문장편 같은 경우는 좀 한 강이 뭐 50분에서 70분 사이로 조금 길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캐스트를 찍는 시기가 2월 초예요. 2월을 목전에 둔 시기라고요. 이 시기에 16개의 강의를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일주일에 한 2강 정도씩, 3강 정도씩만 꼬박꼬박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현장 기준으로 일주일에 2강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량에 맞춰서 한 2달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이 기본기에 대한 오케이,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별적인 상황에 다 맞춰서 그 커리큘럼을 짜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루트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휘 암기는 혼자서 하는 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제 강좌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 문장에 있어서 제가 제시를 해놓은 게 괜찮은 문장편이 있고요. 믿어봐 문장편이 있거든요. 이 둘의 관계는 저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에서 or이라는 게 뭔지 알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를 하시면 더 좋겠죠.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약간 이제 기본 틀을 배우는 거고요. 얘는 내용 자체가 심화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실제로 수능의 기출문장, 평가원 기출문장들이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민문입니다. 그래서 뭐 등급대별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한 2등급대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민문, 혹은 그 밑에 등급이라면 괜문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된다면 여기까지 하고 오는 게 좋긴 합니다.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택일을 하세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괜문으로 왔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게 좋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기본 틀만 배우는 거잖아. 좀 심화된 내용의 문장들을 해석하는 능력은 여전히 딸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언어적인 센스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문장의 구조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석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뭔 말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영어라는 건 우리말과 발화 방식이 너무 다르거든. 너무 발화 방식이 다르.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영어 문장 보면 막 이런 거 맞잖아요. 그냥 이 돌로 너를 때릴 거야가 아니라 이 짱돌을 날리는 것에 의해서 너의 머리에 뭐 손상을 가하게 하는 행위를 할 거야. 되게 말을 막 돌려서 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해력이 괜찮은 문장편을 본다고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 괜문을 듣고 민문을 들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EBS 전지문으로 오도록 하세요. EBS 전지문 강좌에서는 문장의 해석도 다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구조가 좀 특이한 문장들에 대한 분석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EBS 전지문 시리즈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민문이 되신 분들은 확실히 시리즈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문을 독해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이건 실전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요 사이에 사실은 믿어봐 글편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오시면 더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좀 무리다 싶으시면 밑글에서 오케이? 초반 적어도 1강 정도면 최소 1강 정도는 들어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최소 1강 정도는 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러시면 확실히로 오기 전에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들이 좀 감이 좀 올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제가 이제 기본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실전 대비는 없어요. 시험장에서 여기저기는 이런 단어들 어떻게 추론해서 문제를 풉니까? 뜻을 모르면. 그래서 어휘와 문장 해석을 위한 틀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다만 어휘 암기는 자기의 특성에 좀 맞춰서 개수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장 해석법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그냥 수업에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수업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드릴 것인가?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드렸어요. 요거 복습 충실히 하신 다음에 요렇게 이동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 여유가 돼서 다 듣겠다 말리진 않을게요. 뭐 제 매출에 도움되는데 제가 말려야 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절평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월이잖아요. 2월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과정을
6평 전까지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평 전까지. 6평 전까지. 됐죠? 자, EBS 전지문 강좌가 세 종류가 나올 거건 수특, 영독, 수능 완성. 그 세 개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끝내는 게 6월 전까지. 확실히 강좌가 두 종류가 나올 겁니다. 순서 삽입과 빈칸. 그 중에 하나 끝내는 것까지 6월. 충분하잖아요. 2, 3, 4, 5.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강좌 2개만 완성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괜문 끝나고 민문 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세요. EBS 전지문 안 하셔도 돼요. 분석서만 사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전지문을 보고 싶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휘도 모르고 문장 해석도 안 되고 글의 내용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든 실전에서 뚱땅뚱땅 끼워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환상입니다.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시험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런 최악을 대비할 만한 시기에 있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그 완전함을 위한 최대의 효율성을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